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캔들 8번째 시간 추세와 반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제 만약에 반전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저희가 캔들을 공부하는 목적이 반전 시그널을 추세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우리가 캔들 공부의 목적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전 시그널이 나왔을 때의 그 심리는 어떨까? 자, 잠깐 좀 보시면 시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세가 반전이 됐다. 그러면 상승에서 바로 하락으로 간다. 아니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 그런 갑작스러운 그 상승과 그 다음에 하락 전환은 좀 드물고요. 그래서 보통은 상승하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하락하고 횡보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추세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심리의 변화를 보이고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전 전에는 반드시 자 뭐가 나타난다? 횡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추세를 세 가지 추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올라가는 상승 추세, 급격히 내려가는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이후 아니면 하락 추세 이후에 의사타진을 하는 횡보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 반전 전에는 횡보가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어, 추세는 급격히 반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쭉 상승을 하다가 자 일정 부분 어떤 횡보 추세를 거치고 나서 어떤 여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시일 정도 머물겠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했다가 다 횡보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알아보면 자, 그러면 추세 전환 반전에 대한 그 시그널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그 징후들이 뭐냐면 보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보 추세를 거치고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반전 신호 우리 캔들을 배우는 목적이 이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징후를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 보실 때 보통 그 추세 그 흐름 속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서 보통 지지선, 네, 저항선, 지지 구간, 저항 구간, 그 다음에 패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갭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만약에 상승이든 하락 그 추세에서 이런 지지선이나 저항선, 패턴, 갭 등이 계속 출몰을 한다면, 네, 뭐가 변하고 있다? 네, 심리가 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극단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네, 그래서 추세 반전은 서서히 일어난다.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전환을 시키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큰 힘이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승하던 두 개의 상승 추세를 예를 들어보면 이 추세와 이 추세를 비교해 보면 이 추세가 좀 약하죠. 그럼 이 추세를 이렇게 돌리려면 이 추세보다는 적은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 강력한 이 추세를 돌리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에서
어떤 심리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 갭,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지지 저항은 그 심리의 저항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선 또는 구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반영 심리들이 좀 약하면 네,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여기 보시면 여기 선 개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리가 아주 강하면 네, 구간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유념하시고요.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과 지지 구간에 대한 그 좀 설명을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보통 우리가 지지선, 저항선 그러면 어떤 이런 외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지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이렇게 지지되는 거. 그 다음에 저항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 속에서 어떤 이런 고점들이나 저항, 이렇게 저항을 받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구간, 저항 구간. 보통 이제 얘기하는 갭, 그러면 어떤 패턴,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선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이렇게 두꺼운 구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지지선, 저항선은 자 힘이 좀 약하겠죠. 네, 당연히 돌파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은 힘이 강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지지 구간 현상에 나타나는 게 주로 갭인데요. 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에 의해서 자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그 갭에서 갭의 범위를 보면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우리는 반영을 한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추세 반전이란 의미는 자 어떤 거다?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했고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지지선, 저항선 그러는데, 자 어떤 이렇게 이제 쭉 추세가 내려오다가 자 이런 식으로 깼습니다. 팍 깼으면, 깬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 지지선을 깼다? 그러면 다시 깨고 나서, 만약에 얘가 이제 깨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지가 바로 뭐로 바뀌었다? 네, 저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외선의 개념이니까 저항을 받더라도 좀 약하게 받겠죠. 네, 그런 의미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 말 그대로 갭으로 딱 해서 여기를 깼습니다. 그러면 자 하락하다가 다시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여기서 또 저항을 받겠죠. 마찬가지 지지 구간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이 범위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꼭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시피 그 추세 반전에 대한 그 심리가 자 어떻게 변하는가.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추세 반전이란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추세 반전에서 나타나는 그 캔들을 앞으로 꾸준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